저는 수학머리가 안 좋은 애들 있죠. 지금 초등학교 어머니들 지금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우리는 수학 못하는데 어떡해요? 수능 1등급 다 받을 수 있으세요. 내신 1등급은 못 받아요. 제가 있는 강남 지역은 안 돼요. 보장 못 해요. 하지만 수능 1등급은 다 받을 수 있으세요. 전 자신해요. 수학머리 안 좋은 애들요. 어디까지 다 만들면요. 최하 2등급까지 다 만들었어요. 왜 그러냐면요. 저는 학생이 공부하는 거 이렇게 보면은 아 얘는 좋은 데 가겠구나. 아, 그래요? 책만 아 봐도요? 얘는 좀 고칠 게 많구나. 한눈에 다 보여요. 결정적인 차이가 뭐예요? 뭐 시험 전날까지 외워도 잘 안 외워져요. 그러면은 시험 보기 전에 바로 쉬는 시간 그때까지 막 외워요. 쪽지에다 써놔요. 딱 시작됐잖아요. 그럼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저만의 노하우인데 시험지 보냈잖아요. 와, 이거 완전 꿀팁인데? 1등급으로 올라서는 5단계 네. 수학 공부법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안녕하십니까. 실천할 수 있는 교육 정보만 드리는 가든 패밀리 브루스피드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가든 게스트는요. 수학 1등급 로드맵의 저자이신 김현정 원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 시청자분들께 네. 소개 한마디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네. 저는 지금 대치동에서 김현정 수학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원장 김현정입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 학생들 어떻게 하면 수학 공부를 잘할까? 그리고 바른 수학 공부 방법이 뭘까? 그걸 너무 모르고 있어서 좀 전파를 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간절해서요. 애들 정말 많이 가르쳐 봤거든요. 저도 맨 처음에 얼마나 시행착오를 많이 했겠습니까? 이런 방법 하니까 이렇게 되고, 그래서 좀 고쳐봐서 이런 방법 시키니까 또 이렇게 되고, 그래서 최적의 방법을 좀 알아냈습니다. 최적화된 노하우 오늘 네네. 공개해 주시나요? 네네, 그럼요. 정말 감사합니다. 알짜요. 제가 다른 데서는 이거 공개 안 하는데 여기에서만 공개하겠습니다. 30년간 네. 정말 수많은 학생들을 네. 가르쳐 오시고 학부모님들도 만나신 수학 교육 전문가신데요. 안타까웠던 사례 혹은 그런 에피소드를 또 많으셨을 것 같아요. 실제로 제일 안타까운 학생이 있는데요. 중학교 1학년 학생이었는데 어머니께서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선행을 강조를 해서 선행만 시키실 거예요. 근데 학생은 너무너무 힘들어해서 제가 테스트를 한번 해봤어요. 어머니는 이 학생이 고등수학 2까지 나갔다고 해서 굉장히 보기 빳빳하게 세우시고 내가 우리 애를 이렇게 만들었다. 저는 근데 실제로 중1 학생들이 선행을 나갔다 하면요. 그냥 한 귀 듣고 한 귀로 흘러요. 그리고 시험을 봐요. 자, 공통수학 2까지 했으면요. 그 밑에 강좌가 공통수학 1 참 많아요. 그러면은 공통수학 1을 만약 했단 말이에요. 근데 시험을 봤을 때 성취도가 70% 넘어야 그래도 제대로 했다라고 70%. 되는데 70% 넘는 학생이 몇 %일 줄 아세요? 생각보다 네. 없을 별로 없어요. 몇 5%도 안 돼요. 그러면 네. 대치동에서 선행 좀 쳤다 네, 하시는 네. 분들을 네, 네, 네. 실제 시험을 보면 네, 네. 5%만 네, 진짜 네, 선행을 네, 제대로 네, 했다는 네. 거잖아요. 그 학생들 어디서부터 시킨 줄 아세요? 처음부터 시작하는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예 결국 처음부터 시키세요 그래요. 하나 제대로 안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런 질문도 하세요. 학원의 입학 테스트가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아닙니다. 시험 문제 난이도는 1스텝 정도로 시험을 봤을 때 허당인 애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대치동에 정말 입학 테스트만 하더라도 6개월 기다리는 학원들이 많아요. 내가 학원을 보냈다. 이만큼 공부했다. 굉장히 자연스럽게 말씀하세요. 얼마큼 잘 푸나 한번 보자. 내 경험상 아닐 텐데. 물론 그중에 잘 푸는 애들도 가끔 있어요. 대부분은 못 풀어요. 제가 시험지를 그냥 보여드려요. 시험지 보고 우시는 어머니도 있으세요. 그러면서 학원 내려가는데 어머니 화가 났고 애는 막 이렇게 내려가고 너무 불쌍해 애가. 애 잘못은 아니거든요. 네. 학원 잘못도 아니에요. 어머니 잘못이에요. 너무 비교를 해요. 옆집에는 선행 나가니까 너도 해야 돼 하고 옆집에는 창의력 수학, 사고력 수학 이렇게 잘 푸는데 너는 왜 이것도 못하냐 하면서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나는 수학을 잘 못하는 거 아닌가 하면서 차츰차츰 수학을 멀리해요. 결국 수학 교육을 성공하시는 대치동 최상위권 학부모님들이 이제 목숨 걸고 네. 지키는 원칙들이 있다면 자녀의 현재 상황을 너무 잘 파악하세요. 수학머리가 좋다, 나쁘다. 그걸 정확히 판단하세요. 수학머리가 안 좋은 거를 아시면서 그걸 부정하시는 어머니가 계세요. 그러면 안 돼요. 아, 우리 애는 수학머리가 안 좋구나. 그걸 인정을 하셔야 돼요. 자녀가 둘이 있으시면요. 첫 번째는 좀 실패하는 경우가 많은데 두 번째 학생은 좀 실패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세요. 왜냐하면 한번 경험을 해보셨기 때문에 학생한테 맞는 전략을 짜주세요.
성공하신 어머니는 휘둘리지 않으세요. 소신을 가지고 학생에 맞는 전략을 짜세요. 그러면 네. 초등학교, 중학교별로 네. 학부모님들이 어떤 부분을 좀 지켜야 되는지 원칙을 좀 꼽아줄 수 있으실까요? 네, 초등 어머니요. 특히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그때 시기가 중요하거든요. 초등학교 5학년부터 본격적인 수학 공부를 시작하는데요. 그때는 정말 학생 수준에 맞는 공부 방법을 선택하셔야 되세요. 그리고 선행시키지 마시고 선행을 만약에 하더라도 한 학기 선행만 시키시면서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바른 수학 공부 방법을 몸에 익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중학교를 갔어요. 네. 중학교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입시를 치르는 수학 실력을 언제 다 완성하는 줄 아세요? 비트님이요? 중학교 때 완성이 될 것 중학교 같은데. 때. 중1부터 고3까지 이렇게 봤을 때요. 제일 중요한 학년을 중3학년으로 꼽습니다. 여름 학기 설명회를 하는데요. 일단 학년을 네네네네. 나눠서 하는데 근데 제가 어제 회의에서 그랬어요. 중3학년 제가 하겠습니다. 중3학년 중요하거든요. 중학생 때는 이제 두 개의 구간으로 나눠져요. 중2 초반부하고요. 중2 하반부부터 나눠져요. 중2 1학기 때까지는 바른 수학 공부 방법을 익히면서요. 좀 선행을 빨리 시키시면 안 되세요. 애들이 못 받아들여요. 그러면 고등학교 가기 전까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선행은 언제 시키냐면요. 중학교 2학년 하반기부터 시키시면 하반기. 되세요. 여름방학 이후에. 네, 그러면서 중3 때부터는 막 달리셔야 돼요. 네, 그래서 중2 여름방학 기준에서 앞부분, 뒷부분으로 나눠야 돼요. 제 경험상으로 이제 애들 시켜보니까 그래서 앞에 부분은 학생이 수학 머리로 가야 돼요. 수학머리가 나쁘면 블랙라벨 시스템 시키지 마세요. 옆집 애가 뭐 블랙라벨 시스템 다 푼다고 해서 우리 애도 블랙라벨 다 풀어야 된다면서 막 시키면은 못 풀어요. 단 센스와 B스텝까지는 꼭 풀어야 돼요. 하지만 중학교 2학년 하반기부터 들어가면은요. 학생 수준에 맞춰서 공부하면 안 돼요. 나중에 고등학교 가는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험에 맞춘 공부 준비를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중3학년이 되면 선행을 막 달려야 돼요. 항상 설명회 때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고등학교 가서 하는 내신 시험하고 수능 시험은 고등학교 가서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중3 때 좀 해놔야 되는 겁니다. 이제 고등과정은요. 공통수학원, 공통수학 2, 대수, 그다음에 미적분 1, 확통입니다. 그런데 어디까지 해놓으면 좋으냐면요. 공통수학원, 공통수학 2, 대수, 미적분 1까지입니다. 거기까지 다 해놓고 가야 돼요. 중3학년에서 입학 테스트를 보면 재미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 입학 테스트를 치르고 시험지를 보여드려요. 그러면 정말 어떤 어머니가 울어요. 너무 속상해서 울어요. 학원을 보내고 과외도 시키고 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렇게 많이 학원도 보내고 공부를 했는데 이 점수밖에 안 나옵니다. 어떻게 합니까? 막 우세요. 그러면 제가 무슨 말씀 드린 줄 아세요? 뭐라고요? 네. 괜찮습니다. 그래도 이거라도 했으니 이 정도라도 점수 나오는 겁니다. 이것도 안 하면 그 점수도 못 나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아직 괜찮다. 네, 괜찮아요. 저학년하고 중3학년이 좀 틀려요. 초6이나 중1 애들은요, 들어도 몰라요. 내 것을 못 만들어요. 하지만 중3학년은 들으면 그래도 뭔가 알아요. 머릿속에 뭔가가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는데 뭉게구름 속에 뭔가가 있는 것 뿐이에요. 그거를 꺼내서 내가 못 쓰는 것 뿐이에요. 머릿속에 어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뭐 하면 되냐면요. 풀도록 만들면 돼요. 자, 공통수학원을 한 번도 배우지 않은 학생하고 내가 못 풀지만 한 번 들은 학생 완전히 틀려요. 아무것도 안 배운 애들은 개념 수업 해야 돼요. 한 번 뭔가 들은 애들은요. 심한 문제풀이 하면 돼요. 그래서 괜찮아요. 선생님이 잘 가르치면 돼요. 개념 이해 잘 되고 문제풀이 잘 되도록 선생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잘 풀어요. 수학 잘하는 애들은 어디 가도 잘해요. 혼자서도 잘해요. 그것보다도 수학 못하는 애는 제가 학원 바꾸지 말라고 그래요. 관리 너무 못하는 학원 빼놓고는 그냥 그 학원 그냥 막 있으라고 그래요. 보통 학원은 진도가 좀 맞아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얘가 좀 못하는 거 또 바꿔요. 또 처음부터 시작해요. 그럼 걔는 계속 공통수학 원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꾸지 말라고 그래요. 제가 이제 애들을 쭉 봐요. 수학을 얼마나 안 좋으냐면요. 다 가르쳤어요. 이거 거기서 문제는 좀 풀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오면 하나도 모르겠대요. 아, 어제 한 건데. 네, 하나도 모르겠대요. 백지가 되어서 와요. 맨 처음에 이해가 안 갔어요. 아, 이런 아이들이요? 도대체 이해가 안 갔어요. 근데 나중엔 이해가 갔어요. 어떻게 이해했는지 말씀드릴까요? 이거 해도 되나 모르겠어요. 그런 말씀만 해주세요. 저도 중고등학교 때 수학을
거의 틀려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강의 초반에 이 하위권 애들 못 가르쳤어요, 제가. 하위권의 마음을 네. 몰라서. 네, 이해가 안 가요. 왜 못 풀까? 네. 공식 그냥 적용해서 풀면 되는데 이걸 못 풀지 했는데 제가 골프를 시작했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 운적도 많아요. 근데 울면서까지 계속 골프를 치시고 했어요. 아니 몇 번 때려쳤죠. 내가 네. 이거 왜 하나 하고. 근데 골프 시작해서 금방 잘 치는 사람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나는 왜 못 칠까? 내가 연습을 안 한 것도 아니에요. 레슨도 막 받고 하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에 이렇게 어려운 것이 있구나 하면서 수학 못하는 애들이 이해가 가는 거예요. 수학을 영상? 공부하면서 애들이 얼마나 상처를 받았을까. 나는 그런 느낌을 받은 것 같고 내가 골프를 하면서 그래서 제가 하위층인 애들 수업을 시작했어요. 그 학생한테 원칙이 있어요. 절대 야단 안 쳐요. 칭찬해줘요. 수학 못하는 애들은 집에서 절대 야단 치지 마세요. 칭찬해 주세요. 칭찬거리 만들어 주셔야 돼요. 숙제를 하나도 안 한 애가 조금 했어요. 그러면 야, 너 숙제 해왔구나. 칭찬해 주시면은 용기를 갖고 다음에 더 많이 해요. 1등급으로 올라서는 5단계 네. 수학 공부법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네, 수학 문제를 풀었을 때 오답이 나오잖아요. 오답이 왜 나올까를 곰곰이 생각을 해보셔야 되세요. 네. 고등학교 가면 이런 학생이 굉장히 많아요. 문제만 풀어요. 그 다음에 채점을 안 해요. 정말 그런 애들 너무너무 많아요. 풀어야 될 양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병폐가 안 생기기 위해서는요. 중학교 때 수학 공부 방법을 몸에 배게 해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개념 익히기입니다. 그게 1단계인가요? 네, 1단계입니다. 어머니들께서 잘못 알고 계시는데 오답이 나오는 최대 이유는 의외로 학생들이 개념을 몰라요. 개념 몰라요. 나머지 공식이 뭐냐? 막 얼버무려요. 근데 정확하게 그 공식을 알아야 문제에 적용을 해요. 근데 오답이 나오는 경우를 대부분 이렇게 많이 생각하세요. 얘가 뭐 실수를 했다. 어머니께서 물어봐요. 학생한테 너 이거 왜 틀렸냐? 엄마, 나 다 아는 건데 실수로 5개 더 틀렸어. 그때부터 이제 또 막 엄마는 이제 쓰러지시죠. 자, 학생들은 실수를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실수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몰라서 틀리는 거예요. 학생들은 왜 실수라고 얘기하냐면요. 그 문제 어디서 많이 봤어요. 근데 내가 그날 정답이 안 나왔어요. 내가 정확히 못 푼 걸 실수라고 얘기해요. 모르는 건데. 네, 몰라요. 왜 모르냐? 개념을 정확하게 몰라서 이렇게 돼요. 제가 학생들 문제를 풀었을 때 틀린 문제 봤을 때 거꾸로 물어봐요. 네, 이 문제 설명해봐 이렇게 하면 어디서 다 막히냐면요. 많은 부분이 개념을 정확하게 몰라서 틀려요. 그래서 개념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공부를 시켜야겠구나 라는 거예요. 수학은 개념입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개념을 제대로 공부하려면 뭘 잘 정해야 되냐면 개념서를 잘 선택을 하셔야 되세요. 개념서. 네네. 네. 추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중등 과정은 개인적으로 저는 개념 원리를 추천드리고요. 고등 과정은 개인적으로 기본 정석 또는 실력 정석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거기에 또 공식이 많이 나와요. 증명해야 될 공식을 그냥 외우기만 하고 지나가면 안 돼요. 다 증명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공식을 증명할 줄 아는 학생은 내가 공식을 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정확하게 적용을 해요. 하지만 증명을 할 줄 모르고 그냥 외우기만 하잖아요. 이 공식을 쓸 때 자신감이 없어요. 그래서 다 틀려요. 증명을 할 줄 알아야 공식을 적용할 때 확신이 들고 알고 푸는 거 아니겠어요? 공식도 다 증명하고 외워놓으면요 안 틀려요. 기본에 충실해야 돼요. 세 번째는요. 백지 테스트입니다. 네. 개념을 외웠죠? 공식도 증명했죠? 그거를 백지 테스트에서 써봐야 돼요. 네. 예를 들어서 인수분해 공식을 다 쓰세요. 곱셈 공식, 변형식을 다 쓰세요.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쓰고 증명을 하세요. 네, 그런 식으로 하면은 개념이 굉장히 탄탄해져요. 문제풀이에 아주 수월해져요. 오답이 적어지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이걸 가지고 이제 문제풀이를 하잖아요.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문제풀이 할 때는 그냥 문제 쓰고 그냥 풀려고 해요. 그러지 말고 문제를 일단 읽어보고 생각을 해봐야 돼요. 문제의 난이도가 하, 중, 사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쉬운 문제, 중난이도 문제, 어려운 문제. 자, 어려운 문제일수록 왜 어려운지 아세요? 한 번에 답이 안 나오니까. 그렇죠. 한 번에 답이 안 나와요. 어렵다는 거는 이 문제에 사용되는 개념이 2개 이상이에요. 그래서 문제를 좀 잘라야 돼요. 쉼표를 기준으로 막 잘라서 해야 돼요. 요 단락에는 어떤 공식과 개념을 써야 되는 거고 요 쉼표 단락에서 어떤 개념을 써야 되고 개념이 여러 개 나왔잖아요. 개념을 쓸 순서가 또 있어요. 순서도 잘 정리해서 생각한 다음에 문제를 풀어야 돼요. 요런 조건이 나오면은 어떤 공식을 써야 되는가 그 공식을 쓰고 문제 푸는 거예요. 공식을 먼저 쓰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수학 문제 풀이 때 사용됐던 방법들이에요. 저도 안 외워지는 공식 있잖아요. 어떻게 했냐면요. 뭐 시험 전날까지 외워도 잘 안 외워져요. 그러면은 시험 보기 전에 바로 쉬는 시간 그때까지 막 외워요. 쪽지에다 써놔요. 딱 시작됐잖아요. 그럼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여기다 붙이는 게 아니고? 안 되죠. 그러면은 컨닝이니까 안 되죠. 저만의 노하우인데 컨닝 페이퍼를 만들어요. 잘 안 외워지는 공식을 계속 봐요. 시험
시작되면? 시작되면 이제 넣어야죠. 네. 시험지 보냈잖아요. 네. 그 바로 써요, 거기다가. 아, 와, 이거 완전 꿀팁인데? 바로 써요. 그 방법에서 공식에 적용되는 문제를 풀도록 하는 연습을 해줘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게 공식 개념이에요. 그것이 흐트러지면은 문제풀이가 아예 안 돼요. 중고등학교 수학은 기발한 창의력을, 사고력을 요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어머니 또 이제 질문하시는 게 뭐냐면 킬러 문제는 없어졌으니까 네. 그러면은 중킬러 문제는 어떡합니까? 그거 수학머리 좋은 애들이 잘 푸는 거 아닙니까? 저는 수학머리가 안 좋은 애들 있죠. 지금 초등학교 어머니들 지금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우리는 수학 못하는데 어떡해요? 수능 1등급 다 받을 수 있으세요. 내신 1등급은 못 받아요. 제가 있는 강남 지역은 안 돼요. 보장 못 해요. 하지만 수능 1등급은 다 받을 수 있으세요. 전 자신해요. 수학머리 안 좋은 애들요. 어디까지 다 만들면요. 최하 2등급까지 다 만들었어요. 왜 그러냐면요. 자, 개념 공부 탄탄히 다 시켜요. 그리고 수능 문제는 유형이 있어요. 나중에 유형 문제풀이 많이 하면요. 아, 이거 하는 거야. 하고서 어떤 거 쓰면 되는구나. 쫙 정리해서 풀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요. 그러면은 어려운 문제도 다 풀 수 있어요. 그 연습을 고등학교에서 많이 하려면요. 그 전에 뭐가 돼 있어야 되냐면은 개념 공부가 다 돼 있어야 돼요. 개념 공부를 언제 다 시키시냐면은 중3 때요. 겨울방학 때까지 고등학교 가기 전까지 개념 공부를 다 시키셔야 고등학교 가서 어느 데 가요. 수학머리 안 좋아도요. 아, 2등까지 다 만들었어요.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네, 5단계는요. 오답을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일반적으로 오답 노트 만드시는 경우들이 많으세요. 저는 절대로 오답 노트 만들지 말라고 말씀드립니다. 오답 노트 제대로 봅니까? 안 보시죠? 네, 그러니까 만들지 마세요. 오답 노트 만드는 시간에 틀린 문제를 더 많이 자주 푸는 게 더 좋습니다. 저도 학원에서 오답 노트 어느 순간에 다 없애버렸어요. 자, 그러면 오답을 어떻게 해야 되냐? 오답이 나오는 경우가 두 가지거든요. 문제집에서 나오는 경우하고 시험지에서 나오는 경우 두 가지라서요. 자, 오답 노트는 뭐냐면요. 내가 지금 풀고 있는 문제집 자체가 오답 노트예요. 또 비법이 나오는데요. 어떻게 하냐면 또 제가 고등학교 때 했던 방법이에요. 채점을 해요. 채점을 어머니들이 해주지 마시고요. 학생이 직접 하라고 좀 해주세요. 이게 바른 수학 공부 방법의 한 가지입니다. 직접 할 수 있는 학년이 되면 직접 하게 해주세요. 그래야 아, 내가 이 문제 틀렸구나 바로 알 수가 있어요. 네. 자, 학생이 채점을 해요. 채점하는데 책에다 해야 돼요. 그 풀이는 항상 줄친 노트에. 책에다 풀면 안 돼요. 저는 학생이 공부하는 거 이렇게 보면은 아, 얘는 좋은 데 가겠구나. 아, 그래요? 책만 봐도요? 얘는 좀 고칠 게 많구나. 한눈에 다 보여요. 결정적인 차이가 뭐예요? 책에 푸느냐 노트에 푸느냐. 책에 풀면 안 돼요. 책에 푸는 학생은요. 틀린 문제 다시 안 푸는 학생이에요. 왜냐면 틀린 문제 다시 풀 때 풀이가 책에 있으면 풀이가 다 보이거든요. 줄친 노트에다가. 그것도 줄이 있어요. 줄이 없는 노트에다 풀면요. 일반 개발세발 풀어요. 아, 문제집을 샀어요. 그러면 여기다 풀지 말고? 네. 노트에다 풀어야 돼요. 그럼 깨끗하겠네요, 여기는? 네, 깨끗해야 돼요. 채점만 돼 있어야 돼요. 야. 네. 있어야 돼요. 서울대 가려면 그렇게 해야 돼요. 애들한테 제일 좋은 방법이 너 이렇게 하면 서울대 못 가 하면 애들 다 고쳐줘요. 한 방이에요. 너 책에다 풀면 서울대 못 가. 그러면 쟤는 절대로 책에 안 풀어요. 그럼 이제 옆집에는 서울대 갔는데 책 더럽던데요? 뭐 이런 식으로 반론을 제기하면 어떻게 그런 애 없어요. 아, 진짜요? 없어요. 그런 학생들은 이제 고등학교 때 고2, 고3 애들 책에다 풀어도 돼요. 네. 그때는? 네, 그때는 해도 돼요. 네. 채점만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채점에서 틀리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세로로 긋잖아요. 그리고 틀린 날짜를 적어야 돼요. 막 5월 1일 날 했어요. 그 5일 날짜를 적어요. 그러면은 틀린 문제를 한번 풀었을 때 내 것으로 안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걸 언젠가 내 것을 다 만들어놔야 돼요. 내 것을 만들기 위해서 다시 또 풀어봐야 돼요. 그거를 하루나 이틀 후에 또 풀어야 돼요. 맞으면 동그라미. 또 틀렸잖아요. 그럼 틀린 날짜 또 적어요. 그걸 반복을 하는 거예요. 하루나 이틀 후에 또 다시 풀어서 맞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나 고등학교 때 저 그렇게 공부. 그래서 책은 이 풀이가 적혀 있으면 안 되고 동그라미와 세로줄과 날짜만 적혀 있으면 돼요. 시험지는 틀린 문제 어떻게 하냐면요. 틀린 문제만 모아서 파일을 만들면 돼요. 네, 만들어서 시험지를 계속 반복해서 똑같은 방법으로 풀어나가면 돼요. 그것이 오답 노트입니다. 영상을 보시고 계신 전국의 수많은 수포자, 학부모님들이 수학 교육에 있어서 가슴속에 늘 품고 있어야 될 키워드를 하나 꼽아주시다면 뭘까요? 어머니들께서 해주셔야 될 말씀은 칭찬인 것 같아요. 칭찬이요. 야단치지 마시고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세요. 그러면서 개념 공부 잘해라 라는 말을 좀 던져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는 전략을 잘 짜주세요. 학년마다 다른 전략이 있어요. 그 전략을 초등학생에 맞는 전략, 중1, 중2에 맞는 전략, 중4에 맞는 전략,
고등학생에 맞는 전략을 제대된 방법으로 잘 짜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 송구합니다. 오늘 정말 날카롭고 따뜻한 인사이트 나눠줘서 감사합니다, 네, 원장님. 네, 감사합니다.